금전욕을 하면 남자들도 눈치채지 않아요? 흐지부지하게 생기고 어리버리한 여자가 투자하다 그러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막 여자가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데다가 얼굴도 이쁘고 집안도 좋아. 이런 애가 투자하래. 그럼 어때? 남자 입장에서는 혹하는 거지.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런 꽃뱀들은요. 남자가 대표님 아직도 꽃뱀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요즘 네이버 기사, 뉴스 이런 거 보면 너무 꽃뱀들이 활개치고 심지어 뭐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으면 알고 봤더니 꽃뱀이었더라.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봤더니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험이요. 48%나 있대. 남자 PD님들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 있어? 여자한테? 네. 있어. 여자친구한테. 대표님도 못 받으신 적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짓을 못해요. 저한테는 돈도 안 빌려요, 사람들이. 근데 이 꽃뱀들도 이제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변해서 이런 꽃뱀 같은 여자를 피하자는 의미에서 꽃뱀의 유형과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신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꽃뱀의 유형 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감정 설계자. 감정 설계자, 이건 무슨 말일까? 조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이런 여자들의 유형은 순진하고 고백 못하는 남자들을 타겟으로 해. 그래서 뭔가 흘려, 그 남자한테. 얘가 나를 좋아하나 마나 좋아하나 마나 헷갈리게 한 다음에 그 남자를 손에 쥐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만드는 거야. 술을 먹다 보면 또 남녀 사이다 보니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겠지. 그런 틈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고백을 하게 만들거나 내가 고백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에 들어가요. 교제에 들어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지, 여자가. 우리는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나는 너의 시궁창까지 사랑한다. 등등.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1차 작업이더라고요. 2차 작업은 관계를 깊게 갔다가 요즘 좀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물건을 하나씩 사게 한다거나 나 이거 자기가 사줬으면 좋겠어. 뜯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거죠. 갈치죠, 갈치. 이렇게 금전욕을 하면 남자들도 눈치채지 않아요? 모르는 거야. 왜냐면 앞에 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시궁창이어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한테 헌신할 준비를 하게 만든 거예요. 1차 작업을 완벽하게 해버린 거야.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깜빵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특징이 단계별로 첫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고 공감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신뢰를 형성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얘가. 그리고 금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단계를 걸쳐서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유혹자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요즘 SNS 특히 인스타 많이 하죠. 인스타에 DM 이상한 거 많이 오는 경험 해봤어요? 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도 올렸었는데 뭐라고요? 하이 찝쩍거리는 거네. 이런 식으로 DM에다가 평소에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와 거의 흡사하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인이 돼서 단계별로 모든 거 다 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사기인지 모르고 당하는 거야. 사실 뭐 인스타나 이런 게 활발하게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DM 꽃뱀들은 신종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참 무섭네요. 세 번째입니다. 비즈니스형 꽃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플에서 만난 거야, 둘이.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지. 3개월, 4개월 교제를 하니까 이제 신뢰가 쌓였겠죠. 자기야,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있는데, 주식이 있는데, 요거 같이 투자해보는 거 어때? 내가 수익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남자친구를 돕는 느낌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꽃뱀이 아닌 것처럼, 투자인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형 꽃뱀들은 다른 유형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굉장히 커리우먼 같은 느낌. 일을 잘하는 똑부러지고 야무진 여성처럼 포장이 돼요. 흐지부지하게 생기고 어리버리한 여자가 투자하다 그러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막 여자가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데다가 얼굴도 이쁘고 집안도 좋아. 이런 애가 투자하래. 그럼 어때? 남자 입장에서는 혹하는 거지. 네 번째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이 유형은 남자의 보호 심리를 자극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런 심리가 은근히 있잖아. 불쌍한 여자를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안아주고 싶은 그런 걸 자극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자가 하나둘씩 까는 거야. 실은 내가 빚이 있어. 실은 내가 숨겨놓은 아이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착한 여자인 척을 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뭔가를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실수로 낳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아파서 돈이 필요해. 자기가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빌려줘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뜯어내거나 이런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꽃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꽃뱀들이 자주 쓰는 5가지 수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거는 꽃뱀들이 너무너무 자주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기억해뒀다가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 관심이 많고 다 내 남자야. 그리고 그 남자에게 찝쩍거림.
덕후적인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모든 남자가 내 남자야. 여자들하고 절대 친하지 않아요. 회사에 가서도 남자 직원들하고만 얘기하고 남자 직원하고만 밥을 먹고 남자 직원하고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러 가는 그 호프집 사장하고도 또 술을 마셔.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 커피집 사장한테도 작업을 걸어. 동네의 모든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남자로 만드는 거죠. 이 동네 모든 남자가 다 자기 어항 속에 물고기.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도구예요, 도구. 술 먹고 싶을 때는 호프집 사장님한테 가서 무료로 얻어먹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는 커피집 사장님한테 무료로 얻어먹고. 그게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남자들이 다 내 편인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잘 웃어주고 친절하면 천사인 줄 알거든.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런 꽃뱀들은요, 조금 어설프고 뭔가 여자를 못 보는 남자들만 집중 공략을 한다는 게 함정이죠. 두 번째, 과한 공감과 애정 공세입니다. 뭐든지 과한 거야. 어쩜 이렇게 우리는 닮은 데가 많아. 우리는 분명히 결혼해야 돼. 너랑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등등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과하게 하는 거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로 혼인신고로 가요. 덜 이쁜 여자가 그래도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러는데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나한테 그러면 확 가는 거지. 그래서 빠른 감정 몰입을 유도하고요. 현실 감각을 흐리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남자랑만 과음을 하고 계획적인 만취입니다. 술을 남자하고만 마셔. 여자하고는 술을 잘 안 마셔요. 술자리가 이 꽃뱀들은 전술이야, 전술. 왜냐면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횡설수설하게 되잖아. 그때를 누리는 거지. 그래서 과도하게 술자리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돈 이야기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거야. 나 이번 달에 너무 힘들어.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내가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울어, 술 먹으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 어때? 자기야,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끔 유도하는 거죠. 이거를 맨정신에 하기는 힘들잖아. 남자도 술이 어느 정도 취해야 되고 여자도 어느 정도 취해야 되는 거죠. 전략적인 술자리죠. 네 번째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거짓말이잖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들의 말은요, 단 1%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여자랑 사귀다가 거짓말이 한두 번 들통이나 그럼 이거는 100%예요.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양심에 찔러서 못해. 근데 얘네들은 거짓말이 일상이기 때문에 남자랑 술 먹고 있어도 그냥 집에서 누워있어. 나 그냥 운동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이런 거짓말이 일상생활인 거예요. 내가 한지도 모르게 밥 먹듯이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나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나한테 들켰다. 그러면 꽃뱀일 확률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다섯 번째, 입금 전, 입금 후 연락이 뜸해진다. 그런 지능형 꽃뱀은 돈을 줄 때는 막 며칠 잘해. 2, 3일 정도. 너무 잘하다가 점점 돈을 떨어지기 시작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거지. 이게 주기적으로. 그것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피디님들, 남자니까 솔직히 까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들 나오는 업소를 좀 많이 가본 적 있나요? 없어요? 응. 저는 아직 가본 적 없어. 피디님은요? 저도 없어요. 없다고 하겠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호기심에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제 아는 지인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 사는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냥 돈을 뭐 그냥 쭉쭉쭉 주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 전 처음에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여자를 바에서 만났더라고요. 바에서? 바, 토킹하는 바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만남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뭐 너 걔랑 뭐 갈 때까지 갔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뭐 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냐? 아는 게 거의 없대요. 그 여자분을 오로지 바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데 그냥 혼자 사귀는 거야, 혼자. 그래서 뭐 샤넬 가방 사주고 뭐 팔찌 사주고 귀걸이 사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그걸 차고 나온대요. 주변의 지인들도 봤지만 상담을 오실 때 한 번씩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정말 화려하면서 그런 외모이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를 여기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예쁜 연예인급 외모, 아이돌 뭐 C양, 배우 H양, 화려하고 수려한 외모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외모예요. 그런 여자들을 원해요. 그럼 그런 여자를 찾는 대부분의 남자들의 소득은 어때요? 월 그래도 한 700 이상 정도는 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몇천
원 버시는 분도 봤고 진짜 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여자들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이런 데를 좀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 외모가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놀랍죠? 네. 은근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자 다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네. 그런 데 가면 다 그런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 여자들의 씀씀이나 이런 건 또 싫은 거지. 외모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있고 학벌도 좀 있고 직업도 좋은 여자를 찾는 거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힘들죠. 바에서 일하시거나 밤일 하시는 네. 분을 만나시는 분들의 남자들의 공통점 체험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있고 거기에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되게 예쁜 여자들 많이 만나보고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분들은 결혼 시기가 되면 그냥 이제 결혼할 여자를 찾는데 이분들은 젊을 때 돈 버느라고 너무 다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다 보니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늦게 눈뜬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자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근데 이게 잘 보면 우리가 객관화 시켰을 때 내일이 아니면 야 당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맞아요. 그분들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당하는지 모르더라고 근데. 왜 그래요? 왜냐면 바 같은 데 가면 혼자 가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들어주겠어.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어찌 보면 일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또 뭐 잘 호응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일정 돈을 지불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비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들의 친절과 그녀들의 호의를 사적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녀들은 사적 감정이 절대 없고.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없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일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남자분들은 그런 여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거는 기본이고 말하지 않아도 뭐를 사다 주던데요? 알아서 호구가 되는 거네. 알아서 호구가 되는 거야. 이분들 보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여자한테 좀 쓰냐 물어봤더니 뭐 자기가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빼고 개인적으로 그 여자분한테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쓴다더라고요. 와, 골 때린다. 그러니까 가게에 갈 때 뭐 예를 들어 내가 샤넬에서 귀걸이 하나만 사도 100만 원 넘거든요. 뭐 그런 거 하나 사다 주는 거지.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은 갈 때 그거 차고 있는 거고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그거를 보면서 그 남자분은. 근데 대표님 그러면 네네. 남자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서 여자한테 네.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도 동물인데 진짜 진심으로 다하면 이 여자가 알아주잖아. 진심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 지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이제 농담으로 오빠 나 샤넬 가방 갖고 싶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샤넬 가방을 사주겠다고 해놓고 2달인가 3달을 미뤘나 봐. 근데 이 여자분이 어느 순간 연락을 안 받고 밥도 늦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더니 샤넬 가방을 안 사줘서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방을 이제 사놨다고 딱 찍어서 보냈더니 연락이 바로 오더래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그 샤넬 쇼핑백을 그 여자 집에 그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왔어. 만나지도 않고. 여자가 안 만나줘. 그냥 응 오빠 그거 우리 집 앞에다 놓고 가.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 앞에다 놓고 간 거야. 호구인데요? 호구죠. 그러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 여자분은 계속해서 뭐 바쁘다 뭐하다. 이렇게 화류계에 빠지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방심하면 안 돼. 언제 내가 이게 중독적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바에서 사먹는 금액 외에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두 번째, 낮에 이 여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밤에 가게에서만 만난다. 세 번째, 그녀에게 아침과 점심에 연락을 하면 답이 없다. 무조건 저녁과 새벽에 답이 온다. 네 번째, 그녀의 SNS와 카톡 계정, 즉 본 계정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 본 계정이라고 하는 건요. 카톡 보면은 푸사 보면은 얘게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느낌 알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변에 그녀 친구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 여섯 번째, 그녀의 이름이 진짜 본명이 맞니? 혹시 본명은 알고 있니? 마지막으로 내가 그녀를 만나는 걸 주변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중에 4가지 이상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당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랑에 빠져서 내가 멈춘 거니까. 사랑에 빠져서? 어떤 사랑에 빠져서? 정신적 사랑? 정신적 사랑은 빙자한 육체적 사랑. 이걸 곧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이 하는 말인데 제 지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 뇌를 지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뚝 까놓고 남자분들한테 진짜 누나로서 얘기하고 싶은 건 를 잘 지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배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지배당할 때가 아니에요. 남자들아 한테 네 뇌를 지배당하지 마.